안녕하세요. 내일은 엑셀랑 행아아빠입니다. 엑셀 기초 배우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썸 함수와 같은 기초적인 함수들을 제외하고 엑셀에서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고 중요한 함수로 if 함수, vlookup 함수, lookup 함수, countIf, countif, s 함수, sumif, sumif, s 함수, index, match 함수 이렇게 9개 함수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과값으로 표현할 데이터는 웬만하면 이 9개 함수들로 대부분의 데이터들의 수식의 결과값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9개 함수들을 사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는 조건을 논리적으로 판별하기 위한 함수로 다양한 데이터를 결과값으로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일반적인 함수 수식 구문은 if 조건이 참인 경우 반환할 결과값, 조건이 거짓인 경우 반환할 결과값으로 수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 반환할 결과값 인수를 생략하게 되면 조건이 거짓일 경우 결과값은 false 값으로 대체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2셀의 데이터 값이 70점 이상이라면 합격으로 결과값을 반환하고 70점 미만이라면 불합격으로 결과값을 반환하려고 하면 수식은 if A 2셀이 70점보다 크거나 같다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을 반환한다와 같이 수식을 작성해서 결과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70점 미만의 값을 참값으로 반환하고 70점 이상의 값을 거짓값으로 반환해도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식은 if A 2셀이 70점보다 작다면 불합격 결과값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합격으로 결과값을 반환하는 수식을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70점 이상과 70점 미만의 조건 중에서 어떤 조건을 참값의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건식을 다르게 작성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조건 모두 참값의 결과값으로 반환하는 수식을 작성할 수도 있는데 수식을 작성해 보면 if A 2셀이 70점보다 크거나 같다면 합격으로 결과값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if A 2셀이 70점보다 작으면 불합격으로 결과값을 반환한다와 같이 수식을 작성해도 동일한 결과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f 함수 안에 또 if 함수 수식을 작성하는 것을 중첩 함수라고 합니다. 작성된 수식 A 2셀이 70점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 거짓값으로 판별이 되면 if 함수로 또 다른 조건을 판별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70점 이상 그리고 70점 미만이라는 조건이 70점 이상일 때 참값을 반환하고 70점보다 작으면 무조건 거짓값이 되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는 어느 한 가지 기준만 정하면 나머지 값들은 당연히 거짓값이 되기 때문에 굳이 중첩함수로 복잡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if 함수 수식 안에 if 함수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중첩 함수의 활용 범위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에서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함수들과도 결합한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if 함수 단일 수식보다 중첩 함수의 형태로 수식을 작성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값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첩 함수의 수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f 함수를 중첩 함수로 사용하는 간단한 예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데이터를 보면 A열에는 이름, B열에는 구분 범주로 숫자를 1에서부터 3까지로 입력하고 C열에는 금액이 입력된 데이터에서 구분해서 숫자가 1이면 C열 금액 곱하기 0.1 구분해서 숫자가 2이면 C열 금액 곱하기 0.2 구분해서 숫자가 3이면 C열 금액 곱하기 0.3의 결과값으로 반환하려고 할 때 F열의 수식을 작성해보면 if A 2셀이 1이면 C 2셀 곱하기 0.1 if A 2셀이 2이면 C 2셀 곱하기 0.2 if A 2셀이 3이면 C 2셀 곱하기 0.3으로 수식을 작성해 주면 B 2셀의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각각의 결과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5셀까지 수식을 복사해주면 B열의 데이터 값이 1, 2,
3인지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값을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수식을 작성하게 되면 B 이 셀에 숫자 4를 입력해 보면 폴스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1, 2, 3 이외에 거짓 값일 경우 반환할 결과값을 0으로 가져오려고 하면 거짓 값을 반환할 결과값을 0을 입력을 해주면 폴스 값 대신에 0을 결과값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엑셀을 사용하면서 함수와 수식을 작성할 때 대부분의 필수 요소가 조건입니다. 조건을 입력했을 때 조건과 데이터를 비교해서 일치하는 데이터를 결과값으로 가져온다거나 조건과 일치할 때 개수 또는 합계를 계산하는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계산하는 수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f 중첩 함수 이외에 기타 함수를 인수로 작성하는 수식을 작성해서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원하는 결과값으로 추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서 엑셀 함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을 함께 해볼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제에서 보는 것과 같이 A열의 이름 중에서 A4셀의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비워둬 봤습니다. 이 예제 데이터에서 각 행마다 입력된 데이터 값이 3개 이상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다면 C열 금액을 결과값으로 가져오고 3개 미만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다면 오류라는 텍스트로 결과값을 표기하려고 할 때 조건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행부터 5행까지 각각의 행에 A열부터 C열까지 입력된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조건과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고 조건과 일치할 때 결과값과 조건과 불일치하는 경우 결과값으로 반환할 수식을 if 함수로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개수를 세우는 함수는 count 함수이고 단일 조건의 개수를 세우는 함수는 count if 함수, 다중 조건의 개수를 세우는 함수는 count if s 함수로 수식을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열부터 C열까지 데이터 개수를 세우기 위해서는 count if s 함수 중 하나로 수식을 작성할 수 있는데 A열부터 C열까지 입력된 데이터 개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란을 제외한 데이터 개수를 카운트해야 하니까 count if s 함수로 데이터 개수를 세우고 데이터 개수가 3개 이상인지 미만인지 참값을 반환할 결과값, 조건과 불일치하는 경우 결과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if 함수로 수식을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셀의 수식을 작성해 보면 if count if 참조 범위는 A 2셀부터 C 2셀 공백을 제외한 데이터 개수를 세우기 위한 조건 작거나 크거나 부등호를 입력해 주고 count if 함수 수식 결과값이 3개 이상이면 C 2셀의 결과값을 가져오고 그렇지 않다면 오류 값을 결과값으로 가져오는 수식을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count if 함수와 count if s 함수 수식 구문의 인수 나열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count if s 함수로 수식을 작성하려면 count if를 count if s로 수정을 해도 동일한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셀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이 5셀에만 오류라는 결과값이 표기되고 나머지 셀은 입력된 데이터 개수가 3개 이상이니까 각 행의 C열의 값을 결과값으로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엑셀에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 VLOOKUP 함수와 LOOKUP 함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VLOOKUP 함수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LOOKUP 함수는 조금 생소한 함수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LOOKUP 함수는 VLOOKUP 함수보다 조금 더 활용도의 범위가 많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VLOOKUP 함수와 LOOKUP 함수의 수식을 직접 작성해 보면서 어떤 경우에 VLOOKUP 함수로 수식을 작성하고 또 어떤 경우에 lookup 함수로 수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LOOKUP 함수와 lookup 함수의 수식 구문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데이터를 보면 A열에는 제품 코드, B열에는 제품명, C열에는 금액을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2셀에 제품 코드를 입력하면 F열에는 제품명을, G열에는 금액을 결과값으로 가져오는 수식을 VLOOKUP 함수와 LOOKUP 함수 수식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로 결과값을 반환하는 수식을 먼저 작성을 해보면 제품명 수식은 F2셀에 VLOOKUP 찾을 조건은 이 2셀, 참조 범위는 A 2셀부터 C 6셀,
결과값이 위치해 있는 참조 범위 내 열 위치는 두 번째에 있으니까 2를 입력하고 정확히 조건과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false 또는 0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제품 코드 A001에 대한 제품명 키보드를 결과값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G2셀 금액을 결과값으로 가져오기 위한 수식은 VLOOKUP 찾을 조건 E2셀 참조 범위는 A2셀부터 C6셀 참조 범위 내에서 결과값을 가져올 열번호 위치는 세 번째이니까 3을 입력하고 정확히 조건과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false 또는 0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제품 코드 A001에 대한 금액 17,500원을 결과값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 코드는 고유하고 동일한 제품명의 데이터가 여러 개 입력이 되어 있다면 A001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명의 금액은 VLOOKUP 함수로는 정확한 결과값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 코드와 제품명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금액을 결과값으로 가져온다는 것인데 VLOOKUP 함수로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찾을 조건 인수를 한 개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코드와 제품명의 조건 모두를 찾을 조건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조건을 찾는 VLOOKUP 함수 수식 또는 다중 조건 VLOOKUP 키워드로 많이들 검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VLOOKUP 함수로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값을 가져오는 수식은 VLOOKUP 함수 자체로는 수식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lookup 함수로 대체해서 수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lookup 함수로 G3셀에 제품 코드 A001 제품명 마우스인 금액을 결과값으로 가져오는 수식을 작성하면 lookup 1,1 나누기 조건을 찾을 검색 범위는 A2셀부터 A6셀까지는 E2셀 데이터와 같고 B2셀부터 B6셀까지 범위에서는 F3셀 데이터 값과 같은 값을 찾고 결과값을 가져올 참조 범위는 C2셀부터 C6셀로 수식을 작성하면 제품 코드 A002이고 제품명이 마우스인 금액 1,500원을 결과값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count if s 함수는 문자, 숫자 등에 입력된 데이터의 개수를 계산하는 함수로 count 함수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값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unt 함수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개수, count if 함수는 단일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참조 범위 안에서 계산하라는 것이고 count if s 함수는 다중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참조 범위 안에서 계산하는 수식을 작성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count if 그리고 count if s 함수는 둘 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개수를 계산할 수 있는 함수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조건 한 개만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계산할 것인지 조건 한 개 이상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unt if s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서 데이터 개수를 계산하는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는 예제를 보기 전에 수식 구문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 s 함수 수식 구문의 차이점은 찾을 조건과 참조 범위를 한 개만 작성할 수 있는지 한 개 이상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뿐 인수를 나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일 조건이든 다중 조건이든 조건이 있는 개수를 계산한다면 count if s 함수 하나만 기억해서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제 데이터를 보면 A열에는 이름, B열에는 품명, C열에는 수량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A2셀부터 A7셀까지 범위에서 각각의 셀에 입력된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 B2셀부터 B7셀까지 범위에서 각각의 셀에 입력된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결과값으로 계산하기 위한 수식을 작성을 해보면 D2셀의 이름이 동일한 데이터 개수를 계산하는 수식은 count if 참조 범위는 A2셀부터 A7셀 찾을 조건은 A2셀로 수식을 작성해주면 참조 범위 안에서 이름 A는 한 개만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값 1을 표기해주게 됩니다. 이 2셀의 분명히 동일한 데이터 개수를 계산하는 수식도 작성을 해보면 count if 참조 범위는 B2셀부터 B7셀 찾을 조건을 참조할 셀은 B2셀로 수식을 작성해주면 참조 범위 안에서 사과로 입력된 데이터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값
1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D2셀과 E2셀의 수식을 7n까지 복사해주면 자동으로 계산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중복되는 데이터 없이 예제를 입력했기 때문에 결과값은 모두 1로 입력이 되지만 참조 범위와 참조 셀이 절대 참조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정확한 결과값을 반환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D2셀과 E2셀에 작성한 수식의 참조 범위는 절대 참조로 수정을 해주고 찾을 조건을 참조하는 셀은 10만 고정될 수 있도록 절대 참조를 해주고 나서 D2셀과 E2셀의 수식을 7n까지 다시 한번 복사를 해주면 중복되는 데이터 값이 있을 경우 참조 범위 안에서 동일한 데이터 값 개수를 계산한 결과값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countIf 함수는 countifs 함수로 대체해서 수식을 작성해도 동일한 결과값을 반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D2셀과 E2셀의 countif를 countifs로 수정을 하고 7n까지 수식을 복사해도 동일한 결과값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중조건의 개수를 계산하는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제 데이터에서 이름 A와 분명히 사과인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 수식을 작성해 볼 텐데 두 개의 조건과 일치하는 결과값의 개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countif s 함수로 수식을 작성해야 됩니다. 찾는 조건은 수식 안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셀을 참조하도록 작성을 할 거니까 G열부터 I열의 이름과 분명을 참조해서 수식 결과값이 입력될 수 있는 간단한 서식을 작성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I2셀의 수식을 작성하면 countif s 참조 범위는 A2셀부터 A7셀, 찾을 조건은 G2셀, 두 번째 참조 범위 B2셀부터 B7셀, 두 번째 참조 범위에서 찾을 조건 H2셀로 수식을 작성해주면 이름이 A이고 분명히 사과인 데이터 개수는 1개이기 때문에 결과값 1을 입력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을 감자로 입력하게 되면 이름이 A이고 분명히 감자인 데이터는 참조 범위 안에 입력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결과값은 0으로 입력이 됩니다. 아마도 sum 함수는 엑셀을 사용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엑셀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봤다면 sum 함수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조 범위에 입력된 데이터의 합계를 계산하는 함수죠. 그런데 참조 범위 안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계만을 계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명과 금액이 입력된 데이터에서 특정 제품 A 제품의 금액 합계를 계산한다고 하면 sum 함수로는 A 제품에 해당하는 셀 주소를 일일이 입력을 해줘야 합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계 금액을 계산하는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합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단일 조건은 sumif, 다중 조건은 sumif s 함수로 수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sumif s 함수 수식을 작성해 볼 예제를 보기 전에 수식 구문을 먼저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countif s 함수 수식 구문과 다른 점은 단일 조건 countif 함수 수식 구문에는 결과값 참조 범위를 마지막 인수로 작성을 해주고 다중 조건 sumif s 함수 수식 구문에서는 결과값 참조 범위를 첫 번째 인수로 작성을 해준다는 점에서 인수를 나열하는 방식을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일 조건 개수, 다중 조건 개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두 기억하기 귀찮거나 기억하지 못할 것 같다면 다중 조건은 1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값을 결과값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sumif s 함수 중에서 sumif s 함수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제를 보면서 결과값을 계산하는 수식들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된 데이터를 보면 A열에는 메뉴, B열에는 판매한 통, C열에는 판매 수량을 입력했을 때 치킨 판매 수량 합계와 햄버거 판매 수량 합계를 H2셀과 H3셀의 수식을 작성해서 결과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 치킨을 1동에만 판매한 수량 합계, 햄버거를 2동에만 판매한 수량 합계, 그리고 떡볶이를 3동에만 판매한 수량 합계를 각각 H6셀, H7셀, H8셀의 수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치킨과 햄버거를 판매한 모든 수량 합계를 계산하는 수식을 작성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2셀과 H3셀에 각각 G2셀,
3셀 조건과 동일한 판매 수량의 합계를 계산하는 수식은 찾을 조건이 한 개이니까 sumif s 함수로 모두 수식을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h2셀에는 sumif 함수로 수식을 작성해 주면 sumif 조건을 찾을 범위는 A2셀부터 A9셀, 찾을 조건은 G9셀, 결과값을 계산할 참조 범위는 C2셀부터 C9셀로 수식을 작성하면 치킨의 판매 수량 3개, 4개, 8개의 합계 15개로 계산한 결과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3셀까지 수식을 복사해주면 햄버거의 판매 수량 합계 결과값도 자동으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조건의 합계는 다중 조건 합계 sumif s 함수로도 수식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sumif s 함수로도 수식을 작성해 보면 i2셀에 sumif s 결과값을 계산할 참조 범위 C2셀부터 C9셀, 조건을 찾을 참조 범위 A2셀부터 A9셀, 찾을 조건 G2셀로 수식을 작성해주고 I3셀에 수식을 복사해주면 sumif 함수와 동일하게 조건과 일치하는 합계 수량을 결과값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H6셀부터 8셀까지에는 F6셀부터 8셀까지 그리고 G6셀부터 8셀까지 입력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판매 수량 합계를 계산하는 수식으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합계를 계산해야 하니까 다중 조건 합계 sumif s 함수로 수식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H6셀의 수식을 작성해 보면 sumif s 결과값을 계산할 참조 범위 C2셀부터 C9셀, 첫 번째 조건을 찾을 참조 범위 A2셀부터 A9셀, 첫 번째 참조 범위에서 찾을 조건 A6셀, 두 번째 조건을 찾을 참조 범위 B2셀부터 B9셀, 두 번째 참조 범위에서 찾을 조건 G6셀을 입력해주면 치킨을 1동에만 판매한 수량 합계 3을 결과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8셀까지 수식을 복사해주면 조건 F열과 G열 데이터와 동일한 판매 수량 합계를 결과값으로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H11셀과 H12셀의 치킨 판매 수량 합계와 햄버거 판매 수량 합계를 합산한 계산값을 결과값으로 반환하는 수식을 작성해 볼 텐데 조건은 다중 조건이지만 조건을 찾을 참조 범위가 동일한 참조 범위 안에서 두 가지 조건과 일치하는 판매 수량 합계를 합산해 줘야 한다는 점 때문에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sumif s 함수로 수식을 작성해 보면 sumif s 결과값을 계산할 참조 범위 C2셀부터 C9셀, 첫 번째 조건을 찾을 참조 범위 A2셀부터 A9셀, 첫 번째 찾을 조건은 H11셀, 두 번째 조건을 찾을 참조 범위도 A2셀부터 A9셀, 두 번째 찾을 조건은 H11셀을 참조하도록 수식을 작성해주면 치킨의 판매 수량 15개와 햄버거 판매 수량 6개를 더하면 21의 결과값이 나와야 하는데 수식의 결과값은 0이 나오게 됩니다. 다중 조건 합계를 결과값으로 계산하는 sumif s 함수의 참조 범위를 동일한 참조 범위 내에서 2개 이상의 조건을 찾아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럴 때는 H2셀과 H3셀에 치킨과 햄버거 각각의 판매 수량 합계를 계산한 결과값을 서로 더해주면 치킨과 햄버거의 총 판매 수량 합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H11셀에 H2셀의 수식을 작성하고 더하기 H3셀의 수식을 작성해주면 치킨과 햄버거의 총 판매 수량 21의 결과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단일 조건 sumif 함수는 다중 조건 sumif s 함수로도 수식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sumif s 함수로 단일 조건의 합계 계산하는 수식을 서로 더해줘도 동일한 결과값을 반환하게 되겠죠. 아니면 각각의 수식을 sum 함수 수식으로 작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조건, 다중 조건이라도 찾을 조건이 동일한 참조 범위 안에 있다면 각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값을 반환하는 수식을 서로 더해줘서 결과값을 반환할 수 있는데 AND 함수를 알고 계신다면 이런 의문도 드실 겁니다. 참조 범위 내에서 치킨 그리고 햄버거 모두 일치하는 데이터의 판매 수량 합계를 계산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경우에 AND 함수 수식을 인수로 작성할 수는 없고 조건을 배열로 작성하는 다중 조건 합계 sumif s 함수 수식을 작성할 수 있고 sum 함수로 배열의 합계를
모두 더해주도록 수식을 작성하면 동일한 참조 범위 내에서 2개 이상의 조건과 일치하는 합계를 결과값으로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H12셀의 수식을 작성해보면 sum if s 결과값을 계산할 참조 범위 C2셀부터 C9셀, 조건을 찾을 참조 범위는 A2셀부터 A9셀, 참조 범위에서 찾을 조건을 배열로 정할 거니까 중괄호 치킨, 햄버거를 작성하고 중괄호까지 수식을 닫아주고 작성을 해주면 치킨과 햄버거의 총 판매 수량 합계 21을 결과값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치킨과 햄버거 세트 메뉴를 판매했을 때 치킨, 햄버거 세트 메뉴 1개를 판매하면 치킨 1개, 햄버거 1개를 판매했다고 할 경우에 데이터 입력을 H10셀에 치킨 더하기 햄버거, 판매 동수는 1동, 판매 수량은 2개로 입력을 하고 H11셀에는 세트 메뉴 치킨 더하기 떡볶이, 판매 동수는 1동, 판매 수량은 3개로 입력을 했을 때 F2셀, 3셀, 4셀에 각각 2열에 입력한 조건, 치킨, 햄버거, 떡볶이의 판매 수량을 결과값으로 계산하는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킨 판매 수량은 치킨 단일 판매로 판매한 수량 3개, 4개, 8개는 15개를 팔았고 세트 메뉴에서 2개와 3개, 5개를 팔았기 때문에 치킨의 총 판매 수량은 20개로 판매 수량 합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장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 데이터라도 찾을 조건과 동일한 문장 또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면 결과값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수식을 작성해 보면 F2셀에 sumif s 결과값을 계산할 참조 범위는 C2셀부터 C11셀, 조건을 찾을 범위는 A2셀부터 A11셀, 찾을 조건은 별표 앰퍼스트 E2셀 앰퍼스트 별표로 수식을 작성해주면 찾을 조건 E2셀에 입력된 데이터 치킨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서 결과값으로 계산한 판매 수량 20을 결과값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4셀까지 수식을 복사해주면 2열에 입력한 찾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트 메뉴의 판매 수량까지 모두 더해서 결과값으로 반환하는 수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웬만한 데이터를 수식으로 작성해서 결과값을 반환하는 함수, 마지막으로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VLOOKUP 함수와 LOOKUP 함수로 입력된 데이터에서 조건이 일치하는 결과값을 가져오도록 수식을 작성해 봤는데 VLOOKUP 함수는 열의 범위에서만 조건을 찾을 수 있고 LOOKUP 함수는 1개 이상의 조건을 찾을 수 있지만 행 또는 열의 참조 범위 한 가지 범위에서만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덱스 매치 함수는 행과 열 범위를 한꺼번에 참조해서 결과값을 가져오는 수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서 확인해 볼 텐데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의 수식 구문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데이터를 보면 A열에는 이름을 A, B, C, D, E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했고 1행에는 B열부터 2열까지 1부터 4까지로 번호를 입력한 데이터일 때 이름이 A이고 번호가 1번인 데이터 값은 10이 되고 이름이 A이고 번호가 3이면 데이터 값은 30, 이름이 D, 번호가 3이라면 데이터 값은 600인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행과 열의 지점이 만나는 데이터 값이 결과값이 되고 행과 열에서는 조건을 찾는 참조 범위가 됩니다. 따라서 행과 열 번호를 참조해서 결과값을 가져오는 수식을 인덱스 함수로 작성을 해보면 G2셀에 인덱스 데이터 참조 범위는 A1셀부터 E6셀, 행 번호는 참조 범위 내에서 행으로 5행, 열 번호는 참조 범위 내에서 열 방향으로 3열에 있으니까 3을 입력해주고 수식을 작성하면 A1셀을 기준으로 5행 3열에 위치한 500을 결과값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G3셀에도 결과값으로 500을 똑같이 수식으로 가져올 건데 데이터 참조 범위를 결과값만 포함하고 있는 B2셀부터
E6셀로 수식을 작성해보면 인덱스 참조 범위는 B2셀부터 E6셀, 행번호는 참조 범위 내에서 행으로 4행을 이동하고 열번호는 참조 범위 내에서 2열에 있으니까 2를 입력해주면 결과값 500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함수로 동일한 결과값을 가져오는데 참조 범위만 다르게 작성을 해본 이유는 결과값을 가져올 참조 범위의 시작 지점이 1행 1열의 기준점이 되는 시작 지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작성해봤습니다. 매치 함수는 참조 범위 안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몇 번째 행인지 또는 몇 번째 열인지 위치를 결과값으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A1셀부터 E1셀의 범위 안에서 1번이 입력되어 있는 위치는 두 번째 열의 위치에 있고 A1셀부터 A6셀 범위 안에서는 이름 D가 입력되어 있는 위치는 다섯 번째 행의 위치에 있습니다. 매치 함수도 인덱스 함수와 마찬가지로 설정한 참조 범위 안에서 첫 번째로 시작되는 셀의 위치를 가장 첫 번째 기준점으로 시작되는 위치로 반환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조 범위 A1셀부터 E1셀 범위 안에서 3번이 입력되어 있는 열 위치는 네 번째 열의 위치에 있습니다. 수식으로 작성을 해보면 G5셀의 매치 찾을 조건값은 3, 참조 범위는 A1셀부터 E1셀,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매치 타입은 0으로 수식을 작성해주면 결과값 4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G6셀에는 이름 D가 입력이 되어 있는 행번호를 찾는 수식으로 매치 찾을 조건값은 D, 참조 범위는 A1셀부터 A6셀,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니까 매치 타입은 0을 입력해서 수식을 작성해주면 결과값 5를 반환하게 됩니다. 만약에 참조 범위는 A2셀부터 A6셀로 수정해서 이름 D가 위치한 행번호를 결과값으로 가져오는 수식으로 작성을 하면 A2셀 위치가 1행이니까 A5셀은 네 번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과값은 4를 반환하게 됩니다.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 수식이 작동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로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로 수식을 작성해서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는 예제를 확인해 볼 텐데 VLOOKUP 함수와 LOOKUP 함수 수식으로도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들은 VLOOKUP 함수와 LOOKUP 함수 수식도 같이 작성을 해보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을 때 VLOOKUP 함수, LOOKUP 함수, 그리고 인덱스 매치 함수 조합으로 수식을 작성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데이터를 보면 F열과 G열에 참조할 데이터로 F2셀부터 G5셀에 입력을 하고 A2셀부터 A5셀까지 각 셀에 1, 2, 3, 4를 입력하면 참조 범위 안에서 조건을 입력한 숫자와 동일한 값을 찾아서 G열에 입력된 데이터를 결과값으로 가져오는 수식을 B열, C열, D열에 각각 VLOOKUP, LOOKUP, 인덱스 매치 함수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2셀 VLOOKUP 함수 수식은 VLOOKUP 찾을 조건은 A2셀, 참조 범위는 F2셀부터 G5셀, 참조 범위 내에서 결과값의 위치는 두 번째 열의 위치에 있으니까 2를 입력하고 찾을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0 또는 false를 입력해서 수식을 작성해주면 가나다를 결과값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C2셀은 lookup 함수 수식으로 작성을 하면 lookup 1,1 나누기 참조 범위 F2셀부터 F5셀, 참조 범위에서 찾을 조건은 A2셀과 같고 결과값을 가져올 참조 범위는 G2셀부터 G5셀로 수식을 작성해주면 가나다로 결과값을 동일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D2셀은 인덱스 매치 함수로 수식을 작성하면 인덱스 결과값을 가져올 참조 범위는 G2셀부터 G5셀, 열번호를 찾기 위해서 매치를 입력하고 찾을 조건은 A2셀, 참조 범위는 F2셀부터 F5셀, 찾을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을 거니까 매치 타입은 0을 입력해서 수식을 작성해주면 결과값 가나다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2셀부터 D2셀까지 범위를 선택해서 5행까지 수식을 복사해주면 나머지 A열에 입력된 값에 따라서 참조 범위 데이터에서 결과값으로 가져올 데이터를 반환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참조 데이터의 순서를 결과값으로 반환해야 할 데이터는 F열에 입력을 해보고 조건을 찾을 데이터는 G열에 입력을 해봤습니다. VLOOKUP 함수는 참조 범위 안에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열에서 조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식을 작성하면 5, 6 값을 반환하게 될 겁니다. B2셀의 수식을 작성해보면 VLOOKUP 찾을 조건은 A2셀, 참조 범위는 F2셀부터 G5셀,
결과값을 가져올 열 위치는 1,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 값을 가져올 거니까 0 또는 false를 입력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오류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참조 범위 F열부터 G열의 범위 안에서 조건 A2셀에 입력된 데이터 1을 F열에서 찾아야 하는데 F열은 결과값을 가져올 범위이고 찾을 조건과도 동일한 데이터 값이 없기 때문에 오류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C2셀의 lookup 함수 수식을 작성해보면 lookup 1,1 나누기 조건을 찾을 범위는 G2셀부터 G5셀 찾을 조건은 A2셀과 같고 결과값을 가져올 참조 범위는 F2셀부터 F5셀로 수식을 작성해주면 G열 참조 범위 안에서 A2셀과 동일한 데이터 값은 1은 G2셀에 입력이 되어 있고 G2셀 데이터 값 F2셀의 가나다를 결과값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D2셀의 인덱스 매치 함수 수식을 작성하면 인덱스 결과값을 가져올 참조 범위는 F2셀부터 F5셀 열 번호를 찾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입력하고 매치 함수의 수식 찾을 조건은 A2셀 참조 범위는 G2셀부터 G5셀 찾을 조건과 동일한 데이터 값을 찾을 거니까 매치 타입 0을 입력해서 수식을 작성해주면 결과값 가나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로와 세로의 조건이 일치하는 결과값을 가져오는 수식을 작성해 볼 텐데 예제 데이터를 보면 H2셀부터 K6셀은 참조 데이터로 범주와 범주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을 때 이름이 A이고 번호가 1이면 A는 H열에 입력이 되어 있고 번호 1은 삼행에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I3셀 데이터 값 가나다를 결과값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겠죠. 수식으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vlookup 함수로는 한 개 이상의 조건은 결과값을 가져올 수가 없고 열 방향으로 입력된 데이터 서식에서만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행과 열 모두를 참조해서 결과값을 가져오는 수식은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lookup 함수는 한 개 이상의 조건으로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지만 행과 열 방향 중에서 한 가지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lookup 함수 수식으로도 행과 열 모두를 참조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C3셀의 수식을 작성해보면 lookup 1,1 나누기 일치하는 번호를 찾기 위한 참조 범위는 H3셀부터 H6셀 찾을 조건은 H3셀과 같고 일치하는 이름을 찾기 위한 참조 범위는 I2셀부터 K2셀 찾을 조건은 C2셀과 같고 결과값을 가져올 참조 범위는 I3셀부터 K6셀로 수식을 작성해주면 오류 값을 반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과 열 방향으로 조건을 같이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값을 가져오는 범위가 열 방향 또는 행 방향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 행과 열의 다중 방향의 참조 범위이기 때문에 결과값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D3셀부터 F6셀 범위 안에서는 해당 셀의 A열과 E행에 입력된 데이터를 조건으로 일치하는 결과값을 가져오는 수식을 D3셀에 작성을 해보면 인덱스 결과값을 가져올 참조 범위는 I3셀부터 K6셀 행번호를 검색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 찾을 조건은 A3셀 참조 범위는 H3셀부터 H6셀 매치 타입은 0으로 입력을 해주고 열 번호를 찾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다시 한번 작성해주고 찾을 조건은 D2셀 참조 범위는 I2셀부터 K2셀 매치 타입은 0으로 수식을 작성해주면 D3셀에서 찾고자 하는 값 이름이 A이고 번호가 1번인 데이터 값은 가나다를 결과값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3셀 수식을 복사해서 K6셀까지 붙여넣기 해주면 절대 참조로 인해서 고정되어야 할 참조 범위들은 수식을 복사해도 고정되어 있고 행과 열만 이동해야 하는 범위들은 수식이 복사된 행과 열의 방향만큼 참조할 조건의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자동으로 데이터 값을 결과값으로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덱스 매치 함수로 결과값을 가져오는 수식을 작성하는 예제 데이터를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제 데이터는 구간값을 가져오는 수식을 작성해 볼 건데 A열과 B열에는 숫자 구간을 입력을 하고 C열에는 A열과 B열 구간에 해당하는 숫자일 경우에 정해져 있는
결정값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이 2셀의 숫자를 입력하면 F2셀에서는 이 2셀에 입력된 숫자가 해당하는 구간을 찾아서 해당 구간에서 결정되는 결정값을 결과값으로 가져오는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2셀에 1790을 입력하면 1751부터 1850까지 구간에 해당하는 결정값 1850을 결과값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F2셀의 수식으로 작성을 하면 인덱스 결과값을 가져올 참조 범위는 A2셀부터 C6셀 행번호를 찾기 위해서 매치 행번호를 찾을 조건은 E2셀 참조 범위는 A2셀부터 A6셀 매치 타입은 1로 수식을 작성해주면 결과값 1850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치 타입은 0이 아니고 1로 입력을 했는데 1790이라는 숫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치 타입은 1 아니면 -1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1790이라는 값을 찾기 위한 참조 범위 A열은 오름차순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치 타입은 1을 입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치 함수 매치 타입 1은 데이터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하고 -1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치 타입 1은 조건의 값보다 작거나 일치하는 값 중에서 큰 값을 결과값으로 반환하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조건 1790과 정확히 일치하는 값은 없고 1790보다 작은 값 1, 1651, 1751 중에서 가장 큰 값은 1751이니까 1751을 결과값으로 반환하는데 매치 함수는 행번호, 열번호를 반환하는 함수이니까 A2셀부터 A6셀 범위에서 1751은 세 번째 행에 위치해 있으니까 결과값을 가져올 참조 범위에서 3행에 위치한 값 1850을 결과값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구간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결과값으로 가져오는 데이터 형식을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속 구간에 따라서 범칙금이 달라지거나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는 구간이 정해져 있는 데이터에서 속도나 거리를 입력하면 해당 조건에서 정해져 있는 범칙금이나 요금을 결과값으로 가져오는 수식으로 작성해서 데이터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행과 열을 참조해서 결과값을 가져오는데 폭과 길이 조건을 B8셀과 C8셀에 입력을 하면 폭과 길이에 해당하는 셀에 입력된 금액을 결과값으로 가져오는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C2셀부터 G2셀에는 폭 범주가 입력이 되어 있고 B3셀부터 B5셀에는 길이 범주가 입력이 되어 있을 때 B8셀의 폭 1750을 입력하고 C8셀의 길이 950을 입력하면 D8셀에는 C8셀부터 G5셀 범위 안에서 과 길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과값으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D8셀의 수식을 작성해보면 인덱스 결과값을 가져올 참조 범위 C3셀부터 G5셀 행번호를 가져올 거니까 매치 함수 행번호를 가져올 참조 셀은 C8셀 참조 범위는 B3셀부터 B5셀 매치 타입은 0 그리고 열번호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 매치 함수를 입력하고 열번호를 가져오기 위한 참조 셀 B8셀 참조 범위는 C2셀부터 G2셀 매치 타입은 0으로 수식을 작성해주면 1750폭 길이 950의 금액 6만원을 결과값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폭은 1790 길이는 940을 입력하면 D8셀 결과값은 오류값을 반환하는데 D8셀에 작성한 수식 중에서 행과 열번호를 반환하는 매치 함수의 매치 타입 인수를 0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폭 1790과 길이 940은 참조 범위 안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오류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입력한 폭과 길이와 가장 유사한 값으로 행과 열번호를 참조할 수 있도록 작성한 수식에서 매치 타입 인수를 1로 수정을 해서 입력을 해보면 3만원을 결과값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폭 1790, 길이 940은 1850폭, 길이 950에 해당하는 금액 9만원을 결과값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잘못된 값을 결과값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행번호를 가져오는 수식은 매치 함수 수식은 C8셀 길이 940을 B3셀부터 B5셀
엑셀을 참조해서 길이 940보다 작거나 일치하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결과값으로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길이 940보다 작은 길이는 B8셀부터 B5셀 범위 중에서 길이가 900밖에 없으니까 행번호는 1이 되고 열번호를 가져오는 수식, 매치함수 수식은 B8셀 1790폭을 C2셀부터 G2셀 범위 안에서 1790폭보다 작거나 일치하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의 열번호를 반환하기 때문에 1790폭보다 작은 폭은 1650폭과 1750폭이 있고 둘 중 큰 값은 1750폭 열번호 2를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D4셀에 작성된 수식은 C3셀부터 G5셀 범위 안에서 1행 2열의 값을 결과값으로 가져오니까 3만원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간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수식을 작성해 봤습니다. 폭과 길이 데이터를 구간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면 C1셀부터 G1셀까지 각 셀에 1, 1651, 1751, 1851, 1951로 입력해주면 1부터 1650까지는 1650폭, 1951부터 2050까지는 2050폭으로 구간값을 가져오는 데이터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길이 구간도 동일하게 구간 데이터로 입력을 해주도록 합니다. 1부터 900은 900, 901부터 950은 950, 951부터 1000은 1000으로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B8셀과 C8셀에 입력한 데이터가 해당하는 구간의 행과 열 번호를 반환하는 수식을 D10셀과 D11셀에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10셀의 수식은 인덱스 결과값을 가져올 범위 B3셀부터 B5셀, 행번호를 반환할 함수 매치함수, 찾을 조건은 C8셀, 참조 범위 A3셀부터 A5셀, C8셀이 해당하는 구간의 결정값 을 가져올 거니까 매치 타입 1을 입력해주면 길이 940이 해당하는 구간 901부터 950까지 구간은 결정값 950으로 결과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D11셀 수식은 인덱스 결과값을 가져올 범위 C2셀부터 G2셀 열번호를 반환할 함수 매치함수 찾을 조건은 B8셀 참조 범위 C1셀부터 G1셀, 매치 타입은 1을 입력하고 수식을 작성해주면 1790폭이 해당하는 구간, 1751부터 1850폭 구간이니까 1850을 결과값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D8셀의 정확한 결과값을 가져오기 위한 인덱스 함수 수식의 행번호와 열번호는 길이 940이 해당하는 구간의 결정값과 일치하는 데이터값 950을 행번호로 하고 1790폭이 해당하는 구간의 결정값과 일치하는 데이터값 1850폭을 열번호로 하는 결과값을 반환하라는 수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폭 1790, 길이 940이 해당하는 구간값의 데이터값을 결과값으로 가져오는 D8셀의 수식은 인덱스 결과값을 가져올 범위 C3셀부터 G5셀, 행번호를 반환할 함수 매치 함수, 찾을 조건은 길이 940이 해당하는 구간의 결정값을 찾을 조건으로 할 거니까 D10셀의 수식을 조건으로 작성해 줄 수가 있고 조건을 찾을 참조 범위는 B3셀부터 B5셀 매치 타입은 0으로 입력을 해주고 열번호를 반환할 함수 매치 함수 찾을 조건은 1790폭이 해당하는 구간의 결정값이 찾을 조건이니까 D11셀의 수식을 조건으로 작성을 하고 조건을 찾을 참조 범위는 C2셀부터 G2셀 매치 타입은 0으로 입력을 하고 수식을 작성해주면 1790폭은 1850폭으로 하고 길이 940은 950에 해당하는 금액 9만원을 결과값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작성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결과값으로 하는 수식을 작성한 뒤에 완성형 수식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식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수식을 작성하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덱스 매치 함수 수식으로 룩업 함수 수식처럼 다중조건 vlookup 함수 수식의 결과값을 가져오는 수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데이터를 보면 A열부터 E열까지 공정, 규격, 수량, 단위, 단가가 입력이 되어 있고 G열부터 J열까지는 공정부터
단위까지가 입력이 되어 있을 때 A열부터 E열까지 입력된 데이터를 참조해서 K열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수식을 작성해 볼 텐데,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도 룩업 함수 수식을 작성해 본 것과 같이 K셀에 룩업 1,1 나누기 A2셀부터 7셀 범위에서 G2셀과 같은 데이터를 찾고, B2셀부터 B7셀 범위에서는 H2셀과 동일한 데이터, C2셀부터 C7셀 범위에서는 I2셀과 같은 데이터, D2셀부터 D7셀 범위에서는 J2셀과 동일한 데이터 값에 해당하는 결과 값을 가져올 범위는 E2셀부터 E7셀 범위로 수식을 작성해야 하면, 공정이 A, 규격은 1 곱하기 1, 수량은 139만 6,900, 단위는 세제곱미터와 일치하는 E2셀의 값 1,100원을 결과 값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2셀의 수식을 K7셀까지 복사해 주시면 나머지 K열의 값들도 자동으로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룩업 함수 수식으로 작성한 것을 인덱스 매치 함수로 대체해서 수식을 작성해 보면, 인덱스 결과값을 가져올 범위 E2셀부터 E7셀 매치 함수 찾을 조건은 1, 참조 범위는 배열로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A2셀부터 A7셀에서 찾을 조건은 G2셀, B2셀부터 B7셀 범위에서 찾을 조건 H2셀, C2셀부터 C7셀 범위에서 찾을 조건 I2셀, D2셀부터 D7셀 범위에서 찾을 조건 J2셀, 매치 타입은 0으로 작성을 하고, 그냥 엔터를 치시면 안 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서 수식을 작성해주면 수식의 맨 앞과 뒤에 중괄호가 자동으로 붙게 되는데, 이렇게 작성해준 수식을 배열 수식이라고 하고, 결과값도 룩업 함수와 동일한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K7셀까지 수식을 복사해주면 나머지 데이터들도 데이터 값을 자동으로 입력시킬 수가 있습니다. 배열 수식은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을 때는 배열로 조건과 일치하는 결과 값을 계산하게 되면서 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데이터에서 배열 수식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열 함수나 배열 수식으로 작성을 해야만 결과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열 수식으로 수식을 작성하는 형태와 수식을 작성한 후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서 작성하면 수식을 배열로 계산해서 결과값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엑셀에서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서 웬만한 결과값을 반환할 수 있는 함수와 수식을 작성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제를 다운받아서 연습해 보실 수 있는 파일은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다운받은 예제 파일로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데이터로 수식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함수만으로도 충분히 수식을 작성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이버 지식인의 답변도 해보시면서 함수와 수식을 작성하는 연습까지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